루크가 휴가를 가서 다행이에요. 일광욕을 하고 칵테일을 마시며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정말 완벽한 날이에요. 어쩌면 너무 완벽한 건지도 루크의 미소가 사라져요.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루크가 꿈을 꾸고 있다는 2개의 징후가 있어요. 그 징후들이 뭐죠? 첫 번째는 하늘에 태양이 2개 있다는 겁니다. 2번째 징후는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크는 겁을 먹었어요. 자신이 자고 있단 걸 깨달았죠. 바로 이때 거대한 크라켄이 바다 밖으로 나와요. 그게 루크를 향해 거대한 촉수를 뻗고 사이렌처럼 비명을 질러요. 루크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꿈이고 크라켄은 루크가 깨는 걸 도울 수 있어요. 괴물이 그를 잡고 눈을 떠보니 자신이 연구실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는 며칠 전에 잡혀왔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지껏 그에게 이상한 실험을 해왔어요. 그가 들은 건 크라켄이 아니라 진짜 사이렌 소리였어요. 빨간 불빛이 반짝이며 연구실을 밝혀요. 방이 엉망이에요. 바닥에 물건이 널려있고 탁자가 뒤집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벽에 있는 몇몇 과학자들의 사진 빼고는요. 이 서류들과 쓰레기 중에 문 열쇠가 있을 거예요. 빨리! 루크가 그걸 찾고 탈출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쇠는 숨겨졌는데 여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문이 안 잠겨 있어요. 봤죠? 루크가 연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어떤 걸 챙겨가야 할까요? 방을 둘러보세요. 아이템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루크는 신발을 선택해야 해요. 밖에서 유용할 거예요. 루크는 부츠를 신고 연구실에서 나와요. 긴 복도에 서 있어요. 앞에 경비원 몇 명이 보여요. 그들이 루크를 뒤쫓기 시작해요. 루크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요. 앞에 3갈래 길이 있어요. 한 복도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2번째 복도는 바닥이 없는 어두운 심연이에요. 3번째 복도는 너무 뜨거워서 벽이 빨갛게 빛나고 있어요. 루크는 어디를 골라야 할까요? 틈이 있는 2번째 복도요. 심연에서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있는지 보이나요? 그건 유리 바닥이 덮여 있다는 뜻이니까 루크는 그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루크가 2번째 복도를 달려가다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경비원 몇 명이 거기 서 있는데 다들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잠깐만요. 경비원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죠? 움직임이 없는데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이거나 어떠한 이유로 움직일 수 없는 진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루크는 방을 나와 이제 다시 긴 복도에 있어요. 문이 뒤에서 닫혀요. 복도에서 경비원들이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의사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루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루크를 도와주세요. 세탁바구니 보여요? 거기 흰색 코트가 있어요. 루크는 의사처럼 입고 경비원들 앞을 지나가면 돼요. 루크는 많은 문들 중 하나에 들어가 실험을 위한 큰 방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여기가 실험 대상자들을 보관하는 곳이군요.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여러 개의 잠긴 감옥이 있어요. 그들은 루크에게 풀어달라고 부탁해요. 안타깝게도 오직 한 명만 풀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굴요? 지명 수배범은 누구일까요? 오른쪽 여자예요. 포스터 사진과 같은 점이 있어요. 신분 도용자는 누구일까요?
오른쪽 남자예요. 그의 진짜 신분증은 가방에서 삐져나와 있어요. 그가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누구일까요? 왼쪽 여자예요. 여자는 대본을 거꾸로 읽고 있어요. 배우인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누가 진짜 도둑일까요? 두 남자 모두 도둑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남자가 여자의 전화기를 훔치려고 해요. 부유한 사업가 윌슨 씨의 유언장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때 집에는 윌슨 씨의 아내, 요리사, 집사, 가정부, 정원사 5명이 있었어요. 모두 형사에게 그날 저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했어요. 윌슨 부인은 벽난로 옆에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아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집사는 거실에서 여러 명의 일꾼들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가정부는 복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정원사는 온실의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형사는 도둑을 체포했습니다. 누가 범인이고 형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을까요? 요리사가 도둑이에요. 그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사건은 저녁에 발생했어요. 릴리는 꽃가게를 운영했어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찰은 릴리의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유리 조각들이 가게 근처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가게 안에 있는 화분과 화초들이 부서져 있었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릴리의 전 남편인 제이콥은 서둘러서 가게 앞을 지나가느라 유리창이 깨진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경찰이 제게 전화를 했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릴리의 친구 카밀은 이렇게 말했어요. 릴리가 가게에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어요. 제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릴리의 전 직장 동료인 매트는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가게로 몰래 들어가는 걸 봤어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와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나요? 매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유리 파편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범인이 창문을 안에서 깨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잠깐 쉬어가죠. 이번에 여러분은 빨리 생각해야 해요. 메리의 엄마는 4명의 딸이 있어요. 첫째 이름은 4월이, 둘째는 5월이, 셋째는 6월이에요. 그럼 넷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당연히 메리죠. 이 목록에서 나머지와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엘리자베스 여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셜록 홈즈, 아리스토텔레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도널드 트럼프. 셜록 홈즈예요. 그는 목록에서 유일한 허구의 인물이에요. 8명의 소녀들이 집 안에 있고 각각 무언가로 바쁩니다. 첫 번째 소녀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벽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세 번째 소녀는 체스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책을 읽고 있어요. 다섯 번째 소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소녀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어요. 여덟 번째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소녀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어요. 한 여성은 1850년에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에 그 여자는 30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은 1860년이 1850년보다 더 먼저일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여자가 기원전 1850년에 40세, 기원전 1860년에 30세였다는 걸 의미해요. 한 예술가가 공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덮을 모자도 우산도 없었어요. 또한 폭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카락 한 올도 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예술가는 대머리였어요. 이제 탐정 수수께끼로 돌아가죠. 로버트는 복권으로 100만 달러에 당첨됐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아내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집에서 그는 돈을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에 넣었어요. 다음날 돈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모든 용의자를 신문하기 위해 불렀어요. 로버트의 아내 에밀리는 아침에 남편의 사무실을 청소하러 갔어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인 제임스는 말했어요. 불쌍한 로버트, 항상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했는데. 난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로버트의 친구인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체육관에 있다가 집에 갔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도둑을 체포했어요. 누군지 추측할 수 있나요? 로버트의 사업 파트너가 한 짓이에요. 로버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빈 금고를 알아챘지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마리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비 운동 시간이 다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가 첫 번째였어요. 그녀는 대단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고 경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석기 시대에는 손전등이 없었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틀림없어요. 바닷속 왕국에서 스테이시는 용왕을 만났습니다. 그는 3명의 인어들에게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용왕은 스테이시에게 최근에 아내가 잃어버린 진주 목걸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스테이시는 우연히 해안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스테이시가 용왕의 아내인 인어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수 있도록 어떤 인어가 아내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세 번째 인어예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에요. 리사는 유명한 톱 모델이었어요. 사진 촬영 중 탈의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리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매니저는 매우 걱정했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리사의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이 리사의 화장을 했고 리사가 무얼 먹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청소부는 유기농 비알레르기 제품으로 탈의실을 청소했다고 말했어요. 리사의 라이벌인 노라는 하루 종일 촬영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날 리사가 삼킨 건 립스틱뿐이었어요. 한밤중에 데니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은 외출한 게 분명해요. 밤에는 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요. 데니스는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어요. 캐서린, 루스, 레리 3명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누가 집에서 몰래 빠져나갔었는지 맞춰보세요.
루스였어요. 커튼 뒤에 더러운 운동화가 숨겨져 있고 침대 밑에 감자튀김 몇 조각이 있어요. 브렌다는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어요. 기차 안은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팔찌를 벗어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몇 분 후 기차는 터널로 들어갔고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터널에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있던 팔찌가 없어졌어요. 브렌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내 팔찌를 가져갔어요. 그 칸에는 단지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렌은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핸드폰으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레고리는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팔찌를 가져갔을까요? 헬렌이었어요. 처음에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팔찌를 가리느라 손목을 덮고 있어요. Oh no! 사라는 토요일에 아이스크림을 샀지만 무슨 맛인지는 비밀로 했습니다. 일요일에 일어났을 때 모든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제임스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메리는 오후에 카라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게 돼서 속상하다고 했어요. 조는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도 몰랐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메리예요. 아이스크림 맛은 비밀이었어요.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여기서 누가 진짜 인어공주인지 알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남자니까 인어공주는 아니겠죠. 오른쪽에 있는 소녀는 태양 아래서 쉬고 있고 물 밖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 인어라면 태양 아래서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어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슈퍼마켓에 도둑이 들었어요. 1월, 4월, 6월 총 3건의 도난 사건이 있었어요. 보안 카메라가 이 사건을 녹화했어요. 경비원은 비디오를 자세히 보다가 갑자기 한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챘습니다. 그 후 도둑의 신원은 분명해졌어요. 뭘 눈치챘을까요? 임산부였어요. 그 주의 깊은 경비원은 1월에 그 여자가 임신 6개월에서 7개월쯤으로 보였다고 생각했어요. 6월에 그녀의 모습은 똑같아 보였어요. 그 임산부